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받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9월 이 재판에 정경심 교수가 넘겨졌었죠? 일단 기소가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9월에 청문회 당일날 바로 기소가 됐었고요. 네. 나머지 혐의들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로 수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돼서 기소가 된 거는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아, 예.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한 1년 2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15개 정도 혐의가 적용이 됐죠. 그 혐의가 15개라고 했는데 뭐 자녀 입시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모펀드 의혹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뭐 때려댔었는데요. 예. 그 많은 혐의 가운데 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 그 15개를 나누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묶음 정도로. 네.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표창장을 비롯해서 이제 자녀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묶음이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히려 사실 이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시점에는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이른바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불법적인 투자가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처음에 말씀드린 앞서 두 가지 부분에 관련해서 증거 인멸 부분입니다. 이 세 묶음 정도로 묶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상징성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15개 혐의의 뭐 법적인 무거움을 떠나서 상징성으로 따진다면 표창장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첫 시작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 불법 투자, 뭐 증거 인멸 부분보다는 표창장, 이 자녀 입시 이 부분이 되게 지금 핵심 쟁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인 쟁점은 사실 사모펀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모펀드 표창장이죠. 이 부분이 워낙 뭐 많이 다퉈졌고 끝까지 이거는 지난 10월에까지 이제 법정에서 이 시연을 뭐 검찰에 해오고 또 정 교수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반박을 하고 하는 게 지난 10월까지 이어질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판 그 현장에서 재판장에서 프린터 동원해서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딱 맞게 나오느냐 이것까지도 다 확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동양대에서 사용했던 상장 용지 또 프린터 이런 것들을 법정에 가져와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위조를 했다라고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보여주고 난 뒤에 정 교수 측에서는 그게 실제 위조 방식과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 식으로 위조를 해서는 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표창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또 반박을 했었고, 결국 이제 최후 변론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조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끝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입니다. 11월에 지난해 11월이었죠. 그때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묶어서 이제 기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심 선고까지 1년 넘게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지금 핵심은 표창장이라 말씀을 드렸다고 했지만 이게 15개 혐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개 혐의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이제 뭐 그 딸이었던 종우 씨의 뭐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른바 체험활동 확인서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일종의 업무 방해가 된 것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학 관계자들도 전부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거쳤고요. 또 그렇게 뭐 설령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이제 본 교수 측에서는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것 자체를 다투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확인서를 써줬는지를 이제 검찰은 입증을 한다고 증인을 불렀고 또 그게 설령 잘못된 어떻게 보면 체험 확인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낸 것이 과연 법적으로까지 처벌할 일조의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도 다퉈졌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됐던 이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생각보다 오히려 재판에서 많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정 교수 재판에서는 굉장히 속도를 빨리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학력 위조와 관련된
부분만 학력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재판은 집중이 됐었는데 그것도 1년이 걸린 거죠. 그동안 재판 횟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다른 여타 재판과. 1심 재판에서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의 것이고요. 예. 검찰의 구형량이 7년이고 전체 혐의가 15개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7년이란 구형이 굉장히 무거운 구형이긴 합니다. 예. 무거운 구형이지만 형이사실 15개를 놓고 본다면 또 그렇게 무거운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만큼 검찰에서는 정말 마지막 구형 단계에서도 국정농단에 비연될 만한 사건이다라고까지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인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맞고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다투고 하나하나씩 개별적인 내용들을 다투고 보면 실제로는 과연 이런 게 이제 재판부에서 따던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기억 남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실습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나와서 실습을 했는데 이 실습의 수준이 어떤 식물들 같은 거에 플라스틱의 식물들을 물을 갈아준다거나 네. 아니면 선인장 같은 거에 물주기였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걸 두고 검찰에서는 제대로 못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왜 실습에 잘했다고 했느냐라고 하고 교수는 그럼 고등학생에게 체험학습을 뭘 시키었느냐라는 식의 공방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많은 시간들을 사실 이제 검찰의 인력이 또 법원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네. 애초에 언론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사모펀드의 불법 투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의 1심 판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부분의 공방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는데요. 네. 이게 그 다투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재판은 1심의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이 증거를 놓고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여전히 이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하지만 이제 나왔던 증거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해서 얼마만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 정 교수가 오촌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게 투자를 한 게 네. 정상적인 투자였느냐 아니면 실제로는 그냥 돈을 빌려줬었고 거기에 이자 명목으로 받았느냐라는 부분이 큰 어떤 줄기를 이루고요. 네. 그게 한 20억 원 가량이 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정경심 교수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재판부에 있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또 주식을 샀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재판을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오촌 조카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는 이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어떤 코링크 피해로부터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코링크 피해의 불법적인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거인멸 부분은 어떻습니까? 증거인멸 부분이 이거 부분도 지금 다퉈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냐면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있었던 컴퓨터를 외부로 바깥으로 가지고 나갔다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기 어떤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출처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사모펀드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게 한 그런 부분인데 네네. 이 부분은 이게 뭐가 다퉈지고 있냐면요. 원래 형사사건에서 자기가 자기 증거를 없애는 거는 처벌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범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추가로 처벌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다 처벌을 추가로 받아야 되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인지상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벌을 안 하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 범죄에 관한 증거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또 이거를 없애게 되면 네네. 그건 또 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정 교수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순수하게 그 자기 범죄 증거를 없애도록 한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걸 없앤 건지가 지금도 다퉈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시키기만 했다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같이 이 증거를 없앴다고 보면 또 이게 처벌하기가 애매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이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6월 재판부가 정 교수하고 조 전 장관이
펀드 운영 보고서 위조했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교사범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정범이면 함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증거 자기가 없앴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해라라는 것이었고요. 결국 이제 해당됐던 부분은 뭐냐면 그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어떤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관련해서 이 사모펀드라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 자료를 만들도록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이거를 그 회사 코링크피 관계자들에게 시켜서 만든 건지 아니면 뭐 함께 그걸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퉈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해 여름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인 판단이 내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에 또 끼치는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법적으로는 내일로 정리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야.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워낙 첨예하게 이 시각이 엇갈렸던 그런 부분이고 이게 확정이 돼도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정치라면 뭐 다수결처럼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고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수가 있지만 형사 재판은 정말 대다수 70, 80%, 90%까지는 동의를 해야만이 그게 올바른 어떤 사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각자 보는 시각들이 완고해진 부분이 있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수사가 무리한 부분이었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첨예하게 서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수사였다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이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